정말 별거 아닌 자산이면 사람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정말 끝난 코인이면 굳이 붙잡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두 번 비웃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XRP는 이상합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계속 XRP를 이야기하고, 가짜라고 비웃는 사람도 결국 또 XRP를 끌어오고,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상하리만큼 XRP를 못 본 척 못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XRP가 정말 별거 없는 자산이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다들 XRP를 무시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과한 반응은 단순한 조롱이나 어그로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닌 경계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원래 의미 없는 대상을 이렇게 오래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침묵이 나옵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XRP는 다릅니다. 항상 말이 나옵니다. 항상 프레임이 붙습니다. 항상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XRP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과한 반응들, 이게 오히려 시장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XRP 아미는 가짜다. 이 커뮤니티는 조작됐다. 이 반응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향력 없는 커뮤니티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해체하려고 들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존재감 없는 흐름이라면 굳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힘이 없는 쪽을 굳이 분해하지 않습니다. 해체하려는 프레임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 집단의 존재감이 불편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다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도 있을 수 있고, 어그로도 있을 수 있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말들이 왜 반복되느냐입니다. 왜 하필 XRP일까요? 왜 늘 XRP 커뮤니티여야 할까요? 왜 늘 XRP를 두고 진짜냐 가짜냐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계속 붙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봅니다. XRP는 반응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XRP는 그냥 하나의 코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강하게 붙는 자산입니다. 누군가는 강하게 믿고, 누군가는 강하게 싫어하고, 누군가는 무시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쳐다봅니다. 이런 자산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얻는 순간 반응이 생깁니다. 비판에도 반응이 나오고, 옹호에도 반응이 나오고, 조롱에도 댓글이 달리고, 분석해도 싸움이 붙습니다. 즉, XRP는 지금 시장에서 무시되는 자산의 패턴이 아니라 관심을 빨아들이는 자산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진짜 관심 없는 자산을 이렇게 오래 소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미 없는 대상을 두고 계속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XRP는 계속 소비됩니다. 계속 이름이 불립니다. 계속 콘텐츠가 생깁니다. 계속 찬반이 붙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팬덤 현상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 중심부 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 맥시들 쪽 반응입니다. 사실 정말 자신 있는 1등이면 특정 경쟁자를 그렇게 자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길 가면 됩니다. 압도적이라고 믿는다면 굳이 옆을 자꾸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XRP는 이상하게도 반복해서 소환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오래된 진영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서사 자체가 달랐고, 시장 철학도 달랐고, 지지층도 달랐기 때문에 원래부터 충돌이 있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의 시선이 조금씩 비트코인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기관이라고 하면 거의 비트코인만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산,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단순히 저점 가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사용성, 결제 네트워크, 토큰화 연결성,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모든 시선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XRP 같은 자산이 다시 자주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결제와 송금, 기관 활용 가능성, 토큰화 연결 서사, 금융 네트워크와의 접점, 이런 키워드가 나올 때 XRP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긴장도도 올라갑니다.
이전처럼 비트코인만 보면 된다. 이 공식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바깥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자산들은 당연히 더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은 항상 좋은 방식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비판과 조롱, 의심과 공격의 형태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새로운 중심축이 생기려 할 때 늘 마찰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XRP를 향한 과한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XRP가 싫어서 나오는 소음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XRP를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끝난 자산이면 사람들은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 없는 자산이면 계속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잊혀집니다. 그런데 XRP는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돌아옵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기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토큰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결제 인프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다시 XRP가 소환됩니다. 이건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나치게 과장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공격이 곧바로 두려움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비판이 전부 의미 있는 신호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XRP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자산은 이렇게까지 계속 화제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자산은 이렇게까지 찬반이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자산은 이렇게까지 이름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XRP를 욕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계속 XRP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느냐입니다. 왜 계속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느냐입니다. 왜 계속 이 코인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시장 시선의 이동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부 알트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었던 자산이 이제는 실사용과 기관 인프라, 토큰화와 결제라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다시 평가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커뮤니티 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장 안에서 어떤 자산이 다시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늘 나타나는 마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비판의 내용만 볼 게 아니라 그 비판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왜 유독 XRP에 집중되는지, 왜 늘 XRP만 나오면 반응이 커지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무관심보다 집착이 더 의미 있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침묵보다 소음이 더 의미 있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진짜 끝을 의미할 수 있지만 집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XRP에는 무관심보다 집착이 훨씬 많습니다. 침묵보다 소음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좋든 싫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시장은 아직 XRP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XRP를 향한 과한 반응들, 커뮤니티를 향한 프레임, 반복되는 조롱과 견제, 그리고 비트코인 진영에서조차 자꾸 XRP를 소환하는 그 장면들, 이 모든 건 어쩌면 XRP가 더 이상 주변부에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찮은 자산이면 이렇게까지 말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끝난 자산이면 이렇게까지 이름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자산이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장면을 볼수록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낍니다. 지금 XRP를 향한 소음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불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가끔 환호보다 이런 불편한 반응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싸움이 많고, 아직도 의심이 많고,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목소리가 클 때, 오히려 그때가 재평가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XRP가 바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뭐라고 했는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다들 XRP를 못 본 척 못하는지, 왜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름을 부르는지, 왜 시장이 이 코인을 두고 계속 시끄러운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답이 이미 시장 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XRP는 무시되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견제받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지금 XRP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룬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룬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